생활 속에서 토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5가지 좋은 토론 실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장 토론입니다. 2명 또는 3명, 여러 명이 둘러앉아도 상관없습니다. 1번이 얘기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세종대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입니다. 세 번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누굽니다. 이유는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돌다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을 크게 서론을 꺼내는 겁니다. 존경하는 인물,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웃 사람을 들먹여서도 안 되겠죠. 존경하는 인물 대신 과일 이름 또는 좋아하는 음식, 이것을 선정해도 얼마든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핑퐁 토론입니다. 참석자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로스쿨의 수업 방식을 활용한 트레이닝인데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토론 기술을 동시에 함양시킬 수 있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통 토론하면 참석자가 정해져서 주고받고 그 사람들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서 핑퐁 토론입니다. 한 사람이 주제와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청할 수도 있고 진행자가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공이 어느 쪽으로 튈 줄 모릅니다. 이것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등 토론입니다.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빨강, 노랑, 초록색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한 세트씩 참석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석장을 앞에 놓고 토론에 임합니다. 진행자가 질문을 합니다. 담배 가격을 2배로 올리는 것에 대한 의견, 담배 가격을 2배로 올리는 것, 찬성입니다. 녹색, 반대입니다. 빨강, 특별한 내 생각이 없습니다. 노랑.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일부가 반대를 했다면 반대한 이유가 뭐죠? 물어보는 겁니다. 일어서서 발표를 합니다. 대학의 기부금 입학 제도를 허용해야 할까요? 찬성, 반대, 중립. 스마트폰은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글쎄요. 대학 성적의 상대평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맞다. 아니다. 글쎄요. 진행자는 토론 주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또 소수 의견자는 지목을 해서 이유를 듣도록 하는데 다수 의견자에게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습 목표와 맞는 질문을 선정하는 일, 또 진행하는 사람의 토론을 이끄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 피라미드 토론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문제없는 조직이 없고 문제없는 개인이 없죠. 문제가 생겼다. 해결 방안이 뭔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게 4단계를 거치는데요. 카드를 나눠줍니다. 빈 메모지입니다. 자, 조직의 중간 관리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뭘까요? 주제를 줍니다. 생각합니다.
5개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조직의 중간 관리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뭘까? 5장의 카드에 5개의 아이디어를 쓴 다음 2명이 마주 앉습니다. 토의합니다. 토론합니다. 5장으로 압축합니다. 4명이 만납니다. 토의하고 토론합니다. 다시 5장으로 압축합니다. 8명끼리 만나고 이렇게 해서 2단계는 토론팀을 확장하는 겁니다. 매수 조절은 5장이다 또는 7장이다. 인원이 많아지면 조절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계는 전체적으로 팀을 정해서 4개 팀 또는 인원이 많을 때는 8개 팀 정도의 수준에서 토론을 종료하는 겁니다. 한 팀 각각 발표자를 정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시키는 거죠. 우리 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했는데 다른 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서로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 확정 단계입니다. 2개 팀을 1개 팀으로 합합니다. 최종 합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죠. 이때 3가지로 확정하자, 1가지로 확정하자, 5가지로 확정하자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상호 학습과 합의 이것을 통해서 보다 전제된 전체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 토론의 큰 이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브레인 라이팅, 두 번째 단계는 끼리끼리 토론 팀을 확장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8개 팀 또는 4개 팀 정도로 토론 종료, 군인 발표, 마지막 4번째 단계는 2개 팀 또는 1개 팀으로 최종 합의를 거쳐서 조직의 중간 관리자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뭘까? 방법론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적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석자가 있는 토론 진행 과정을 실습해 보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 그러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토론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법정입니다. 검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단해주는 판사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는 둘이 비겼습니다. 이런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만큼 옳았습니다. 판사 또는 배심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켜보는 방청객도 있죠. 이 모델을 토론 진행 규칙으로 기본적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발언할 때는 한 팀에서 1분 이내로 하자. 타종이 울리면 15초 이내로 정리를 해야 된다. 각 팀에서 전체 토론을 통틀어서 한 번에 특별 발언 기회를 주더라도 2분을 넘지 않도록 하자. 주어진 발언 시간 내에서는 같은 팀에서 2사람까지 발언이 가능하다.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해서 진행 시간은 길어야 40분, 그렇지 않으면 20분 정도로 조율을 합니다. 진행 방법은 이렇죠. 토론 주제를 정하겠죠.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단계가 논리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찬반이 뚜렷한 주제를 정하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지금부터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 찬성이다? 왜 반대다? 첫째, 둘째, 셋째 각자 적게 한 다음 끼리끼리 모여서 정보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방청객 또는 판사 또는 배심원, 이분들은 자기 마음 비우는 시간,
5분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5분 주어진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팅이 된 테이블에 앉겠죠. 먼저 첫 번째, 진행자가 선정이 되면 오늘의 토론 주제는 무엇입니다. 이 말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소속과 이름만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 지금부터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하실 분하고 결론 발언하실 분 각각 다른 분들이 정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얘기를 공지하는 게 좋겠죠. 모두 발언. 우리는 왜 찬성입니다. 사형제도 우리는 왜 반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죠.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발언을 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최종 발언, 결론 발언할 사람을 또 발표를 시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조금 길다 하면 모두 발언과 최종 발언을 각각 1분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심원 또는 판사님들에게 자, 손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어느 쪽이 이겼는가 나름대로 주관을 배제하시고 방금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중심으로 어떤 쪽에 어떤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어느 쪽으로 다수가 기울였는가 승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 인원이 많으면 한두 사람씩 각각 발표를 시키는 겁니다. 1분 정도씩. 왜 이쪽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쪽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토론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 각각 소감 한마디씩 간단하게 발표를 시키면 토론이 마무리가 되겠죠. 토론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리 내가 정해서 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죠. 실습 시간이니까요. 청중의 역할도 있습니다. 토론 과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자. 이것을 끊임없이 주지할 필요가 있죠. 자, 이상으로 토론 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